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기성의 조세 전문위원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요즘 말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보등컴퍼니의 강형욱 대표님. 강형욱 대표님에 대한 팩트 체크 박재영 세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등컴퍼니 폐업했다 안 했다 말이 많은데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상 보등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니 일반 과세 사업자로 계속 사업자로 나옵니다. 기준일 2024년 5월 22일 기준이고요. 이때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재무상태표 체크해봤는데 제가 재무상태표 보고 강형욱 대표님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정말 다르신 분이다. 저는 방송에서 봤을 때 강형욱 대표님은 정말 개만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고 정말 경영자적 마인드, 회계적인 마인드,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지 다트 공시에 떴는 회계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토달고 시비 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재무제표 먼저 펼쳐놨습니다. 이거는 다트 공시 보등컴퍼니가 외감 대상이라서 제가 딴 데서 구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사이트에서 그냥 뽑았는 겁니다. 자산 총계액이 170억이고요. 부채 총계액이 39억입니다. 자, 외감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0기 2023년이 10억이고요. 9기 2022년입니다. 4억 2,500입니다. 자, 현금성 자산 10억이면은 유동성 확보 충분히 해놓은 상태죠. 좋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그대로 22년 말이랑 23년 말이 동일합니다. 즉, 요거는 거짓 못 받는 돈 같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재고자산인데, 자, 요거는 제가 손익계산서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체크할게요. 22년 말에 상품이 기말 상품액이 4억 1,528만 1,562원이었습니다. 23년 말에 5,539만 8,257원입니다. 요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도가능 증권 2,500만 원, 이게 주식회사 퍼피즈 하는 거에 보등컴퍼니가 50%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주석에서 확인했고요. 주식회사 퍼피즈는 아마 역시 애견 관련이겠죠. 그 다음 자본금은 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가 이제 주식회사 보듬인데 보등컴퍼니가 이제 나머지 50%는 강형욱 대표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형자산이 부동산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가 105억이고 건물이 58억, 시설장치 8억 5천 해서 거진 이제 합계하면은 170억 정도 부동산에 토지 건물 시설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 투자 170억 중에서 차용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한 밑에 하단부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13억 8천만 원 나오고요. 임대 보증금이 5억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120억은 안 되는데 그냥 대략 120억 적었고요. 그러니까 순 투자 금액 50억이죠. 그런데 보등컴퍼니의 10기까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31억 4,7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벌었는 거 부동산하고 시설 쪽에 다 때려 박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재무상태표만 봤을 때 저는 조금 강형욱 대표님께서 부동산을 정말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정말 이쪽 부동산으로 해서 평생을 계속 업무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돈을 때려박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일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가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9기까지가 2022년도까지입니다. 먼저 상품 매출 볼게요. 상품 매출이 2022년도 말까지 24억 7,800 즉 25억입니다. 25억이고 여기서 상품 매출 원가가 10억 6천입니다. 마진율이 57%. 그럼 원가율은 얼마죠? 43%. 즉 100원에 판매하는 거 44원에 사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도소매가 70%, 75%, 80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보등컴퍼니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매를 하기 위해 네임밸류를 부여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건을 사오는 거는 그 물건 자체의 원가는 43%짜리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어쨌든 보등컴퍼니가 2022년도까지는 상품 매출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매출이 18억 7,700, 훈련소 매출이 부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죠. 23년도에 주업이 뭐가 되죠? 용역 매출, 즉 훈련사들의 애견 훈련 매출이 42억 300만 원, 2배 이상 급상승을 하죠. 대신 상품 매출을 확 줄였습니다. 여기서 경영자의 선택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용역 매출이 42억 1300 확 늘리고 밑에 보면 용역 원가가 추석 11로에서 13억 9100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전년도 용역 원가가 얼마죠? 12억 5100입니다. 5100에 용역 매출이 18억 7700, 즉 그닥 안 남았어요. 근데 비용이 크게 변화가 없이 용역 매출은 22년도 5100보다 23년도 13억 9100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총 비용이 1억 4천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실제 매출은 얼마죠? 42억 13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을 2배 이상 시키면서 급여를 안 줬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가격을 서비스 매출을 한 250만 원으로 올렸다거나, 자 이렇게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 용역 원가가 별로 안 늘어났음에도 그 매출 상승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서비스 수수료를 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용역 매출이 42억이 오르는 동안 대응하는 용역 원가는 13억 91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상품 매출 한번 볼게요. 상품 매출 6억 5천 정도 팔았죠. 근데 상품 매출 원가는 4억 7,500이 나갔습니다. 즉 상품 팔아봤자 별로 돈이 안 남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 매출, 즉 애견 훈련 매출로 바꾸자. 경영자적 선택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을 용역 가격을 올렸음에도 장사 잘 되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8억을 버는 동안에 비용이 18억밖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18억 나갔고 30억이 남았다. 그리고 판관비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줄었죠. 자, 여기서 경영자적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재물을 볼 줄 알면 왜 내 회사에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 읽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전체적인 매출을 기준으로 볼게요. 매출 합계가 22년도는 43억 5,800입니다. 근데 23년도는 4600이에요. 원래 매출이 늘면은 관련해서 판관비도 조금 더 느는 게 정상인데 13억에서 9억 6,800 감소를 했죠. 아, 이분은 강영욱 대표님은 운영을 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애견 훈련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영욱 대표님을 걱정하시는데 재무제표를 봤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걸 해도 잘하실 분입니다. 이 정도 능력 되시는 분은. 그리고 이번에 말이 많았던 직원들에 대한 복지, 판관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급여가 조금 줄었죠. 그리고 퇴직급여가 22년도는 3천만 원인데 23년도는 1억 1,400이 됐죠. 퇴직자가 제가 봤을 때 유통에서 훈련 쪽으로 돌리면서 아마 이제 유통 쪽에 있는 직원들을 좀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강영욱 보든컴퍼니에서 힘들었다, 했다, 불만 있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제 유통 쪽에서 유통 쪽 근무를 좀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가 1900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이제 이거는 뭐 전기 이제 잘못했든지 복리후생비가 사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전년 대비해서 여비교통비가 좀 늘었고요. 근데 이제 이 급여 대비해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를 봤을 때는 좀 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접대비도 접대비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쁜 데야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접대비라는 거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거고, 저희 쪽 계통에 있으면서 사실 이 매출이 나오는데 판관비 접대비가 이 정도가 있으면은 짜다, 검소하다, 정말 검소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 아마 이제 통신비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비용 절감을 좀 하시고,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계정 과목들이 이제 비용 절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검소하다. 검소하신 분이다. 이렇게 검소하신 분이기에 보든컴퍼니가 2023년 영업이익이 10억이나 나온 거기나. 즉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출액이 48억인데 영업이익이 20억이다. 이거는 진짜 노다지 사업이다. 정말 진정한 경영인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외 비용으로 이자 비용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2년도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1억 7천만 원 더 늘었는데, 이거는 23년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당연히 이제 변동금리를 이제 넣었을 거고요. 이것만 봤을 때 당연히 이자 비용 5억 7천만 원 나오면은 1년 이자가 5억 7천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영업이익 20억 중에서 5억 7,900 영업외 비용 나가더라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제 15억을 벌었는 거죠. 12억을 벌고 법인세 3억 내고 당기순이익이 12억이더라. 12억만큼 이제 돈을 벌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경영학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복지가 짰던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복리후생비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폐업하기는 힘들다. 요 정도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